네, 6월 18일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음 포털에서도 저희 MTN 라이브를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된 선택지로 성공 투자의 지름길 MTN 라이브 함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빅 이벤트를 소화하고 난 후 9,000P에 대한 도전, 그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매크로 이벤트인 6월 FOMC가 마무리됐고 달러 강세 움직임이 뚜렷해졌습니다. 이 움직임이 오늘 9,000P의 발목을 잡을까요? 아니면 어제도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움직임을 나타냈던 만큼 개별적인 우리만의 길을 가게 될까요? 그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리마켓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시죠. 현재 보시면 반도체가 오락가락하는 움직임 안에 SK하이닉스가 중심을 잡고 삼성전자가 양봉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가깝게 올라 256만 원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SK스퀘어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늘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66만 원까지 도달하는 모습. 오늘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더 가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시총 거의 90%까지 추격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삼성전자의 양전과 여기에서의 조금 더 차이를 벌리게 될지 움직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으로는 바이오가 살짝 힘이 빠져 있긴 한데요. 어제 강했었던 ABL 바이오는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알테오젠이 1%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권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이 2% 가깝게 현대차와 같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소부장 안에서도 비교적 엇갈린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익 IPS와 리노공업 약세고요. 이오 테크닉스도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ABL 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위암치료제와 관련해 FDA의 패스트트랙 정해지면서 상승 속도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의 하위권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연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오늘 원전의 날에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원전 쪽 거래 많이 실려 있고요. BHI가 7%의 급등 움직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현재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름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산업재 쪽으로 에너지단의 강세 움직임 확산이 되는 모습 속에 광원에너지도 20%의 급등 움직임, 삼양컴텍도 6%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압기 관련해서 요즘은 전선이 더 좋은데요. 빅테크 쪽으로 수주 소식이 있었던 LS전선과 가온전선의 급등 움직임, 오늘까지 정규장 움직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에 FOMC 케빈 워시의 첫 그 신고식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셨을 텐데요. 일단 핵심적으로는 연준의 개혁 그리고 동결, 다만 매파적 동결 이렇게 두 가지로 핵심을 모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케빈 워시 의장은 예상했던 대로 점도표 전망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시장과의 소통 창구 측면에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점도표 제출을 거부하면서 시장이 직접적으로 시장의 통화 정책의 시그널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18명 중에 9명이 지금 올해 연내 인상 1회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 6명은 2회 인상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매파적 이번 동결이었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권사의 평가는요. 일단 시장 영향력 측면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차원에서도 우리 쪽으로는 다소 불리하다. 어제 보면 다시금 나흘 만에 외국인이 매도로 코스피 현물 돌아섰고요. 코스닥을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1,52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가고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성장주 대표적으로 바이오, 2차 전지단으로는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의 순환매에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숨고르게 들어가거나 장중에 수급이 반도체로 너무 쏠려가지 않을 때 수급이 분산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그 후보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익과 수주 모멘텀이 있는 산업재 쪽, 레저, 소비, 미용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자리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까지도 수급을 받아가게 될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몇몇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ADR,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될지 이 부분이 소부장까지 계속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오늘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원전입니다. 신규 원전 11전기본에 포함이 됐죠. 2기 후보지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SMR, 한국형 ISMR에 대한 이 후보지도 부산 기장군으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분위기 안에서 지금 재생에너지와 원전 함께 같이 상생하는 구조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대형 원전은 이제 2037년, SMR은 2035년을 목표로 해서 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지금 향후 관전 포인트로는 이제 6월 말에 발표가 될 12차 전기본에 추가적으로 3기에서 7기까지 원전이 반영이 되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단순 2기 후보지를 정해졌다라는 내용에서 좀 더 확장해서 10년간의 원전 대형 사이클이 열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원전 밸류체인 다시 봐야죠. 지금 설계 건축 측면에서 EPC, 시공사의 건설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설계단에서 한전 기술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오름폭을 키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주기기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연 대장으로 오늘 10만 원 선 다시 도전하고 있고요.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15%의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한전기술에 대해서 2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올해 실적이 서서히 개선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BHI도 8.5%가량의 상승 움직임 타면서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EPC, 설계뿐만 아니라 주요 기자재단으로까지 더 온기가 확산될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만큼 오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LNG 관련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호르무즈의 의존도를 사실상 제로까지 낮추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로 의존, 인프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구로 확장하고, 신설하고, 송유관을 새롭게 증설하고, 철도 도로망 투자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이번에 물류와 에너지 쪽으로 크게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단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했던 것이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의 발표였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미국 쪽으로 LNG에 손을 잡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증권가의 시각이 있는 상황이고요. LNG 운반선 증가, 송유관 투자 증가, LNG 터미널 투자 증가, 이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EPC 관련해서는 역시 건설주, 기자재 본행제, 어제도 분위기 좋았었는데요. 오늘도 프리에서 좋은 태광, 성광밴드 지켜봐야겠습니다. LNG 운반선으로는 조선이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는 개별 재료와 캐나다 잠수함 재료가 이달 말에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프리에서는 살짝 쉬어가는 패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같은 재료들 반영될지, 장중에 전약 후강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보고요. 조금 전까지 나온 리포트에 대한 내용은 서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당일 리포트로 시장 힌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SK스퀘어의 리포트를 통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목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동일했습니다. 그 근거는요, 바로 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을 통해서 SK스퀘어의 동반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보고서였고요. 전일 SK증권의 185만 원 보고서에 이어서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187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 가능성을 열어두며 이 하이닉스가 자사주 취득 그리고 소각을 시행할 경우 이러한 주가 상승에 따라 스퀘어 역시 동반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특히나 DR 발행 시 미국 밸류가 하이닉스에
그리고 다시 스퀘어에 적용되면서 역시나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이미 24년 11월 이후 상승률이 1394% 기록한 하이닉스보다 스퀘어가 1885%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흐름이 오늘 장에서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기판 쪽의 분위기는 오늘 BH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신증권에서 오늘 PCB 업종의 산업에 대한 비중 확대와 함께 3분기 영업이 추가 상향 가능성에 주목하자라며 긍정적인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택과 집중으로 최선호주 BH를 제시한 건데요. 이 5월 말에 공급을 시작한 폴더블 폰형 PCB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 중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2분기에는 미국의 휴머노이드에 무선 충전 모듈을 공급해서 매출이 시작되었음을 고무적으로 평가했고요. 목표가를 52,000원 유지한 가운데 특히나 차트를 보면 5월 최고점을 찍고 우하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기대 않고 추가적인 회복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원자재 가격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죠. YG원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였고요. 일단 텅스텐 가격 25년 초 대비해서 무려 400% 가깝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 기업에서는 경쟁사가 이탈했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수요는 더 견조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러한 텅스텐 가격 상승으로 판가 인상으로 인한 모멘텀, YG원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였습니다. 오히려 원가 개선과 재고력으로 하반기에는 더욱더 견조한 넘버스를 볼 수 있다라는 보고서였는데요. 과연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차트에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일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빅 이벤트 소화하고 오늘은 어느 정도의 코스피 소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예상 호가상으로는 0.24% 소폭의 내림세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의 하락 움직임입니다. 제한적 약세로 보이네요.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매크로 이슈. 사실 어제 경기감도 우리 시장은 크게 반영되지 않는 듯 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 또 견조할지 좀 기대를 해봐야겠는데요. 김성훈 대표님,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대단합니다. 삼성전자의 시총 이대로 추월하는가. ADR 기대감 여전히 단기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될 수 있다고 보세요? ADR도 그렇고 뭐 실적 모멘텀도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제가 봤을 때는 뭐 80% 돌파도 시간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DR 상장 전에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본주를 담고 가자는 전략 때문에라도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노크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HBM4E 샘플 이제 공급 이제 고객사 소식이 나왔거든요. 미리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 소식까지 그리고 ADR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 편입 이제 30개 종목 가운데에서 뭐 25위권에 해당이 되는 ADR이 상장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얘기까지 이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SK하이닉스는 뭐 조정을 받더라도 좀 덜 받고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되는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와 스퀘어에 대한 매력도 비교는 어떻게 보세요? 좀 간단하게 가능할까요? 네. 둘 다 사야죠. 네. 둘 다 포트에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뭐 10월 달에 이제 뭐 SK하이닉스 이제 주식형 펀드 이제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본주도 같이 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0만 닉스의 도약. 앞으로도 긍정 코멘트가 나온 만큼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원전입니다. 오늘 이제 한수원의 원전 부지가 명확하게 선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가겠구나 기대감으로 주가 오르는데 탄력 좋은 쪽이 뭐 작은 서전 기전도 눈에 띄지만 설계 쪽의 한전 기술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 추릴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오늘? 우선은 이제 뭐 부지를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대미 투자 특별법 뭐 오늘 시행 이런 소식들이 맞물리면서 시세가 나오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넥스트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전 기술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전 산업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두루두루 지금 보시면 좋겠고 이게 참 어려운 게 원전주들은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도 만약에 지금 원전주를 보신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한전기술이라던가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좀 가격적인 매력 있는 종목에서 뭘 찾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SMR도 이번에 같이 한다면 SMR과 연결고리가 있는 또 BH도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전주들은 이제 그동안 좀 쉬어갔다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통 원전주들이 한번 오를 때 다 같이 오르지만 그래도 시총상위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좀 담아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는 여기서 배제입니까? 이게 뭐 당연히 현대건설이라던가 이런 원전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대우건설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성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설계단에 있는 종목군들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은 나중에 움직일 것 같아요.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뭐 원전 수주 소식 나오면은 설계단에 있거나 뭐 해체 관련주들 뭐 이렇게 한번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시공 쪽 움직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래서 건설주들은 일단 오늘 뭐 얼마나 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한수원 관련된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서 전력 더 갈게요. 지금 전선주들, 특히 강원전선의 급등 움직임이 프리 예상 호가에 포착됩니다. 김 대표님, 전선 안의 대장은 이제 가온으로 가는 건지 무슨 개별 재료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무중 이슈가 굉장히 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태양광 발전 쪽에서 이제 구축 사업에서 송전 케이블 이제 공급 소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앞서서는 우리가 변압기 쪽의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아놓은 터라서 완전히 이제 이 수급에 대한 공백이 완전 컸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블랙웰 대비해서 이제 이 엔비디아의 이 벨라루빈 같은 경우에 호퍼 대비해서 5배 전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맞추려면 우리나라 변압기가 일단 이 직류 전압에 있어서 800볼트의 이제 전압을 생산할 수 있는 뭐 몇몇 안 되는 유일한 업체로서도 우리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그리고 또 하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가온전선의 반등폭과 또 이제 변압기의 반등폭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부진했던 HD 현대 일렉트릭도 주가의 반등을 노려보신다면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가격 전략을 좀 잘 설정해서 네. 신규로 투입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압기도 보자. 그리고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은 LS 일렉트릭 관심 주거든요. 시장 문 열고 저희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수가 말씀 나누는 동안 양전으로 좀 호가 전환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요일 시장 문 열어보겠습니다.